그래서 오늘 결정판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유산균 따로 있다. 이야. 자, 현명한 유산균 선택법인데요. 네. 자,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뭔지 이렇게 평소에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쵸. 자, 이게 뭐 종류는 많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베이로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 같은 것도 잘 드시고 예. 뭐 운동도 하시고 예. 잘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제가 건강 설문지를 그 전에 좀 미리 받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반주도 좀 매일 하시고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의외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당질류도 잘 먹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내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권유하신 것 같은데요. 아내분한테 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세대 유산균을 총칭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유산균 자체라고 말했죠. 근데 유산균은 입으로 들어와서 장까지 가는데 험난하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가 별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장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 중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된 채소도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이라면 드셔도 돼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평소에 채소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너무 식이가 좋아요 하시는데 식사수첩을 쓰게 보면 실제로 채소 몇 젓갈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매일 드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채소로 프락토 올리고당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려면요. 바나나는 매일 3개. 양파는 6개. 6개요? 네, 아스파라거스는 10개 정도. 우와. 그리고 나물류는 한두 젓가락이 아니라 접시 단위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걸 몇 끼? 네, 몇 끼로 그렇게 와. 매일 먹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본인이 어느 정도 먹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장이 튼튼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한테는 적합한 건데 저랑은 해당 사항이 굉장히 멀어요.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채에 접할 일이 쉽지가 않게 되고요. 인스턴트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2세대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건가요? 근데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는 자 유산균의 먹이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유익균이 먹고 성장할 수 있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것이 대표 성분인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장내 유익균,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미 비교적 풍부하게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이겠죠. 먹이를 넣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뭐 김치라든가 된장, 낫또,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충분히 아주 잘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 2세대 유산균 정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발효식품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둘 다 잘 챙겨 먹고 있지는 않아서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3세대는 좀 어떨까요? 평소에 발효식품과 뿌리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우리 최은지 아나운서 같은 분들에게는 이 유산균과 먹이가 합쳐진 3세대 신바이오틱스가 적합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유익균이 먹이를 먹고 장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로운 역할을 하는 이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드시고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장기간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술하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유산균을 대체하려고 그걸 먹고 있는데 효과를 저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런 분들 많으세요. 평소에 유산균 먹는데 나 계속 소화불량 있고 네네. 변비 있고 장 트러블 있고 배는 계속 나오고 효과를 잘 모르겠다. 네. 근데 난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또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육식, 음주,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유해균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곳에 유익균이 이제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걔네가 어떻게 좀 제대로 정착하기도 어렵고 대사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